네, 유 교수님 보면 코로나19 재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재발이냐 재감염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더 가능성을 두고 계십니까?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2월 28일 현재 8명의 재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문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인간에게 감염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7번째입니다. 7번째. 네. 5번째가 사스 코로나, 6번째가 메르스 코로나, 요번째 코로나19인데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냐? 제가 이제 47에서 48로 넘어가는데 살면서 아마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 걸린 목이 칼칼하고 장기침이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쓸 겁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기억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현재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고 있다.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격리 해제가 돼서 간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다시 재감염이 됐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드린 말씀 중에 PCR이라고 하는 검사체에서 어떤 기준점이 100인데 100보다 떨어졌어요. 검사를 했는데. 네. 50 정도 됐는데 떨어져서 집에 가세요 라고 보내드려서 자가격리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근데 본인이 너무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체내에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증폭을 해서 100이란 어떤 특정한 기준을 넘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재활성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처장님. 네. 지금 사실 뭐 방금 얘기했던 재확진 사례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퇴원을 한 다음에도 네. 14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해라 이렇게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권고 사항이었다가 그런데 이 재확진, 그러니까 감염돼서 이제 완치된 걸로 알고 퇴원을 시켰는데 2주가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증상을 보인 환자가 한 14% 정도, 13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중국 방역 당국에서는 그 확진 판정 이후에 완치됐다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라는 것을 지금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처음 완치된 줄 알고 퇴원시켰다가 다시 이 재감염된 사례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확진 판정 받았다가 치료 받으셨던 분 가운데는 퇴원한 이후에도 최소 2주 정도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퇴원 이후에 2주 정도 격리하면 괜찮겠습니까? 지금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분들과 연구에 그런 기초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한 번 더 사회적 자발적 격리는 필요합니다. 네. 왜 제가 사회적 자발적 격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네. 법적으로 부속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음성입니다. 격리 해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부는 이런 재활성이나 재감염이 충분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자발적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본인과 이웃과 국민을 지켜주는 그런 국민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네. 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변호사님. 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가 뭐 경증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확진자들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우려했던 건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많이 이제 퍼지기 전에는 경증 환자든 중증 환자 다 입원을 시키잖아요. 근데 환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병상 부족합니다. 병상 그렇다고 부족하다. 경증 환자한테 당신은 덜 아프니까 집에 가세요. 중증 환자 입원시켜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대기 좀 하시라고 집에 좀 자가격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사망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병상이 부족하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 부족하니 아직 여유 있는 지자체 쪽으로 뭐 경증 환자를 옮기네 마냐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에서 잘 협의를 해서 이걸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지금 보면 대구시장이 막 나서서 병상이 부족하다 하는데 지금 대구 현장에 총리도 가 있고 한데 네. 총리가 이렇게 뭔가 명령을 해서 병상 확보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얼마 전에 그런 하나 해프닝 있었잖아요. 대구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환자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오전에는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오후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중증 환자는 받겠다. 근데 경증 환자를 통째로 받는 것까지는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윤수 앵커가 얘기했던 게 중요한 건데 지자체는요. 지자체장은 아무래도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 이익을 최대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이 국익을 생각하듯이 서울시장은 서울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입장은 다 다르고 이해관계는 다르고 발생하는 환자 수 다르고 가지고 있는 병상 다릅니다. 시설 다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부딪힐 수 있는 건데 이걸 결국은 누가 조정해야 되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그걸 조정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걸 결국 해결해야 되는 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들 하세요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병상 이렇게 부족해? 자, 그럼 서울시 어디? 경기도, 그다음에 뭐 충남 이렇게 분산 배치하고 하는 것들을 조정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유 교수님. 이 병상이 입원을 하기 전에 뭐 경증, 중증 다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 자체가 좀 사실 분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지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특히 우리 응급의료 관련한 우리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응급구조사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50세 남자분인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옆에는 80세 어르신 심근경색이 의심돼서 동시에 들어왔다. 그럼 누굴 먼저 진료해야 될까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부러졌던 분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케이타스가 필요했을 거고 그 케이타스가 정착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응급환자 진료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응급환자 또는 중증 경증 환자 구분하는 기준이 있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거의 마련이 되어 있고 곧 발표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환자분의 호흡수, 맥박수, 혈압, 발열, 그다음 인지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에 관련돼서 분류를 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경증대 입원해서 음압병실에서 식사만 하시고 특별히 치료를 안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 퇴원시켜야 될지 14일을 지켜야 될지 또는 지금은 열이 안 내지만 폐암으로 수술하셨던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입원해야 그런 기준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 집단과 정부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현장에서 실시가 될 텐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지 그 지역에 그 현지에서 진짜 땀 흘리는 현장의 의료진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을 좀 더 녹인다고 하면은 이 전문가 집단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전문가 집단들의 그런 전문성에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의료진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구정차장 보면은 네. 80%가 경증 환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신 그 환자분들께서도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요. 중증 환자의 경우 특히 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분이 아닌 경우에는 이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1%도 되지 않고 또 가벼운 감기 정도로 좀 지나갈 수가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걸렸다라고 해서 뭐 치명적이고 앞으로 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병원에 가서 그 병실에 누워야만 치료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왜 병원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병원과 의사들과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치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이 중증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많은 국민들, 특히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께서도 조금 그 배려와 양보를 해주신다라면 중증 환자들이 더 먼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당히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좀 견딜만 하다 싶을 때는 좀 양보하는 미덕도 발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중증 환자들에 대한 걱정 지적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는 병상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입원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뭐 중국 같이 임시 수용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사실 임시 수용 시설 만드는 게
아주 베스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한에서 봤을 때 임시병원 만드는데 무슨 뭐 몇 병상짜리 병실을 뭐 일주일 만에 만들었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보도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됐어요. 야, 저게 말이 병원이지. 보면 이거 무슨 감옥 같다라는 얘기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임시 야전병원 만드는 게 베스트는 아닙니다. 당연히 음압병실에서 또는 1인실에서 격리해서 치료받는 게 낫지. 그 임시병동이라는 게 큰 체육관에다가 병상 쫙 놓고 이제 무슨 칸막이 치고 하는 건데 그거 사실 제대로 환자가 케어될 수 없지 않겠어요? 근데 다만 베스트는 아니지만 자가격리하는 것보단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경증 환자들 거기다 수용하고 의료진이 관리를 하면 차선책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라 마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정부와 의료계에서 아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가격리보다는 그래도 그게 좀 나을 테니까요. 네. 유 교수님, 보면은 뭐 연장선에서 이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구 외 지역에서도 이제 뭐 교도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단체 생활을 하시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병상이 더 부족할 텐데 방금 말씀드린 질문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임시 수용시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차선책이라는 표현이 옳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구에서 입원 대기하시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노인성 폐렴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발열이 없거나 또는 가래나 기침 등이 뚜렷하지 않고 또 어르신들이 탈수가 빠지면서 의식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인의 증상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경증으로 분류된 즉 발열이라든지 호흡이 정상이었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댁에서 자가격리하는 것보다는 사선책으로 그래도 의료진이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고 그 의료진과 환자분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에서 일찍 발견되는 집에서 발견돼서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자녀분이나 지인이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느슨하지만 병원만큼 가깝지 않지만 느슨하지만 그래도 의료진과 규칙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안타까운 사례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